제 이 녹음본들은 그 어떠한 편집도 없이 그냥 날것 그 상태로 올린 거고요. 리딩은 5분 16초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5분 17초부터 나머지 11분 16초까지는 제 짧은 어줍잖은 무슨 소린지 모르는 제 생각들을 주저리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낯빛이 감도는 바다에 배의 자치가 흰 꼬리를 남긴다. 그 위로 상공에서 떨어지는 흰 점이 몇 개 보였다. 배의 꼭대기에 쌓인 눈송이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서히 수면을 향해 추락하는 그 하얀 물체는 새였다. 추락이라기보다는 흰 종이 조각이 바람과 함께 수면에 내려앉는 것 같았다. 흰새는 종이처럼 아슬아슬하게 번뜩이며 어수선한 파도를 가로지르는 배의 자치에 내려앉아 2, 3초 동안 파도에 몸을 박힌다. 그리고 주둥이를 바닷물에 쳐넣었다가 끄집어내기를 반복한다. 새가 내려왔던 공중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무리를 지으며 날고 있다. 먼 곳에 있는 녀석들은 흰 눈처럼 뽀얗게 흐려지며 사라지고 가까운 곳을 날아다니는 녀석들은 윤곽이 뚜렷했다.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 봤던 새들과 똑같이 생겼다. 새의 주둥이에 옅은 황색이 번져 있다. 새는 주둥이를 반쯤 열고 울음소리를 낸다. 실이 바람을 가르는 것처럼 가냘픈 울음이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수십 마리가 넘는 새들의 울부짖음이었다. 흑해로 불리는 대륙의 내해가 그 이름처럼 검은 빛깔을 띠고 있을지에 대해 구애받기 시작했다. 만일 그 바다가 다른 바다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색을 보여준다면 흑해 항로를 선택한 나의 수고가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초조함 때문인지 보스포루스 해협을 빠져나온 배가 하루라도 빨리 흑해에 들어서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 기다림은 나 혼자 내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었다. 어둑어둑한 선실의 침대에 누워 단조로운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흑해의 물이 과연 검게 빛날 것인지 어떨지를 알아맞히는 퀴즈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퀴즈에 불과했던 이 궁금증이 차차 도박으로 변질되었고 이 도박의 결과에 따라 나의 기나긴 여행의 기륭이 정해지는 것으로 여기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혼자만의 망상이 즐기던 나는 이내 선실의 침대 위에서 수면에 빠졌다. 깊은 잠이었다. 잠에서 깨어날 무렵 어린애처럼 시시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새하얀 우유를 흘린 것 같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흑해는 그 이름과 달리 은색이 감도는 유백색의 수면이었다. 나는 완전히 낙심했다. 애써 고생하며 흑해 항로를 선택한 의미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얀 바닷속에서 꼬리가 20m쯤 되는 거대한 뱀처럼 생긴 인어가 나타났다. 인어의 얼굴은 무섭도록 성적이었다. 나도 모르게 앗 핫산이다 라고 외쳤다. 인어는 내가 안탈리아에서 앙카라까지 쫓아간 저 지중해에서 목숨을 버린 핫산 타주테미르였다. 꿈속에서 지중해에 뛰어든 핫산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아마도 흑해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다. 졸음이 가시지 않는 눈에 선실의 창이 보인다. 창 밖으로 하늘이 보인다. 하늘은 잠들기 전보다 약간 어두워졌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반을 지나고 있다. 꽤 오랫동안 잠을 취했던 것 같다. 이미 배는 흑해를 항해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코트를 입고 선실문을 열고 철 계단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외벽에 두터운 철문을 밀었다. 얼어붙은 바닷바람이 분다. 바다의 소리와 파도 냄새가 몰려왔다. 바닷바람 넘어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이 천천히 뒹굴고 있다. 눈은 멈춘 뒤였다. 검은 수평선이 보였다. 검은 바다가 보였다. 그 물은 잿빛을 띤 흑색이었다. 바다의 표면은 이 흑해에서 대량으로 잡힌다는 하무시의 어두운 등빛을 닮아 있었다. 노란 기운이 감도는 회색 구름이 상공에서 퍼지고 있다. 구름바다 서쪽의 한 구석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보였다. 검은 바다의 물결은 잔잔했다. 사납게 놀치는 한겨울의 검은 바다가 보고 싶었는데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바다가 검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아쉬움은 없었다.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몸이 점점 뜨거워졌다. 이 온기가 식어버리기 전에 흑해의 물은 검다 라고 누군가에게 전보라도 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어느 먼 곳에서 이런 내용이 적힌 전보를 받아본 사람은 이 쓸데없는 전문을 통해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뭔가 색다른 탐험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흑해의 물은 검다 라고 알려줬을 뿐이다. 후지하라 신야의 이 짧은 글을 읽고 한 두 가지 정도 말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는 흑해가 그 다른 바다랑 동의를 하다면 설령 흑해가 그 평범한 바다와 같다 해도 그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흑해 인근을 여행하는 그의 행동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떠한 연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오직 그 운으로만 작용하는 그런 우연의 상황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그 어떤 형태가 될지 여기서 그는 스스로 내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 형태들이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 일종의 그 스스로에 대한 위안과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 하루의 운을 점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여기서 그는 그 흑해가 검다가 앞으로의 여행의 길이 깃드는 상황임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요. 제가 앞서 하루를 점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지만 점치는 것 이상으로 그 하루의 그 텐션과 긴장, 그렇게 그 하루에 대한 흥미를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생각인데 그 엽기적인 그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견우랑 그녀가 지하철 칸과 칸 사이를 사람들이 넘는 장면에서 왼발로 땅을 디딜지 오른발로 땅을 디딜지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그런 시퀀스가 있잖아요. 내기라고 하긴 뭐하기도 하죠. 그 뺨따구를 때리는 행동들이니까. 견우한테서만큼은 엽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에게서만큼은 음, 하루를 적당히 긴장과 행복을 주는, 나아가서 행복하게 하는, 뭐 기륭을 점치지 않는, 기륭을 점치는 행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기가 조금 돌아갔지만 저 역시 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스스로에게 던져주고 하루의 운빨을 테스트한 경우가 상당히, 아주 상당히, 요즘은 안 그러지만 많았어요. 그들과의 차이점이라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시 몇 번이고 원하는 결과를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봤죠. 이거랑 비슷한 결로 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 안 까고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문득문득 드는 이상한 망상들 있잖아요. 제가 그 MBTI가 인프피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안 좋은 생각들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 나듯이 머릿속에 탕 하고 다가오는데, 뭐 가령 뭐 가족 중에 누군가 죽는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원치 않는 상황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저는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 취소 테테테 하고 제 뺨을 냅다 갈겨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고 저 미친 새끼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뺨을 때리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만약에 저 말고 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면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 하고 싶은 말은 그가 검다고 하는 바다는 어, 여기서 이런 설명이 있었죠. 이런 문장이 있었죠. 대량으로 잡힌다는 하무씨였나요? 하무씨? 하무씨의 어두운 등빛을 닮아 있다 고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끝내 내뱉은 말은 물이 참 검다 하는 그 일종의 감탄사와 같은 어, 신음, 감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미사여구를 덧붙여서 문장을 꾸민다고 해도 흑해의 물이 검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뭐랄까요? 어, 거대한 근본에 닿는 그런 행위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만큼은 그 어떤 문장을 가져와도 더 정확한, 아니 그만큼 잘 꾸며진 문장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글을 제가 보고 있노라면 저 역시도 글이 참 좋다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는 흑해를, 저는 그의 글을 갈수록 좁아지는 통로 같지만 그거 나름대로 좋은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 마치고 틈 나는 대로 책 읽고 아주 짧은 저의 단상과들 같은 생각들을 조금씩 말로 주절거리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네. 오케이. 끝.